안녕하세요. 백두산 공학도사입니다. 오늘은 대운의 해석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도 대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놓는 책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도 찾아보고 다양한 책을 통해서 대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밝혀놓은 책이 잘 없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많은 실전 사주를 통해서 해석을 했을 때 대운은 이렇게 해석하구나 라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대운을 해석하니 사주명리 실전 통변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제 나름대로 그것을 이론화해서 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해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사주명리의 어떤 이론 체계들을 제가 소개를 할 것이고 앞으로도 사주명리 물상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사주가 올라왔을 때 한눈에 보자마자 그 한눈에 사주를 파악하는 방법을 제가 띠별로 혹은 지지별로 제가 한번 소개하는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배우시고 나면 사주명리 이때까지 배우신 것이 좀 정리가 될 것이며 격국이나 용신에 있어서 한결 더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됐고 고뇌했고 어떻게 하면 사주를 보자마자 바로 통변해서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런 고뇌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서 밤하늘에 별을 쳐다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라고 이렇게 고뇌했던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계속 연습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떤 계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기도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 계기가 하나의 촉매제가 되어서 사주명리의 팔자를 보자마자 바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도 그 방법을 향후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대운의 해석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대운의 해석법은 이미 제가 2년 전에 소개를 해놨죠. 사주명리 물상론 26강을 보시면 특강, 필살기, 대운의 이해라는 강의하는 제가 순행과 역행이 있습니다. 왜 순행을 하고 왜 역행을 할까? 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많은 논문들을 뒤져봤는데요. 순행과 역행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치를 설명해 놓은 책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순행과 역행의 이치를 이렇게 알아보고자 해도 책에서도 이것을 접접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정의 내리기를, 우리가 그 다음에 하지에서 또 동지로 올 때는 태양이 점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태어났는데 태양이 점점점 길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태어났는데 태양이 점점점 짧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태양의 일조량이 태어남과 동시에 달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순행과 역행을 분간짓는 하나의 어떤 척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한 원리적인 것은 좀 차후로 미루기로 하고, 어떤 순행과 역행의 어떤 그런 해석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순행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우리가 순차적으로 밟아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업장을 쌓아간다. 우리의 업을 쌓아간다. 봄, 여름 있으면 가을, 겨울 있고, 가을, 겨울 있으면 봄, 여름 있듯이 이러한 계절적인 순차적인 요소를 우리가 탐험해가고 쌓아가고 만들어간다. 즉 우리가 기와로 집을 지을 때 기와 하나를 얹고 또 차벽과 진흙으로 덮고 또 기와를 하나 얹죠. 그리고 또 진흙을 올리고 또 얹죠. 이처럼 순행은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순행일 때 나타나는,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역행이라 하면, 순행이 건물을 지어 나가는 것이었다면 역행은 건물을 부수는 것과 같습니다. 만들어진 업장을 소멸해 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역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행은 순행 때보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급진적이고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역행의 어떤 이런 팔자 구조를 가지신 분들은 대운이죠. 대운의 역행의 팔자 구조를 가지신 분들은 사건이나 일이나 혹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당히 급진적이고 빠르게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장을 순행은 순차적으로 업장을 쌓아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발생하고, 역행은 업장을 소멸해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면 사주를 딱 펼치고 대운을 착 보자마자 순행인가 역행인가를 먼저 보죠. 그러면 순행인가 역행인가를 먼저 보고 이분은 업장을 하나씩 쌓아가는 분이구나. 그리고 역행은 이미 만들어진 업장을 소멸해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주명리의 대운을 구분짓는 가장 첫 번째 단계로 대운이냐 세운이냐를 분석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먼저 머릿속에 담아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전 해석법에 있어서 대운을 해석할 때 순행이든 역행이든 간에 그 글자를 하나의 무리로 같이 보는 거죠. 계절적인 요소입니다. 계절적인 요소. 자, 두 번째 보시면 순행, 역행 이후에 계절적인 요소로서 임묘진 같이 하나의 뭉치로 보는 거죠. 봄, 사오미, 여름, 신유술, 가을, 해자축, 겨울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주가 예를 들어서 대운을 세울 때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요렇게 대운의 형태를 하나의 무리로 이미 선을 그으면서 본단이죠. 그러면서 계절로 변형을 해줍니다. 임묘진, 봄을 그렸네, 여름을 그렸네, 가을을 그렸네, 겨울을 그렸네. 요렇게 계절적인 무리로 먼저 딱 선을 그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사주 팔자의 구조와 대운의 구조를 해석하기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해자축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렇게 그어준 다음에 봐야 될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계절적인 요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계절이 가지는 독특한 하나의 사항들이 있죠. 자, 그러면 임묘진이다. 임묘진을 걸어왔다 이러면 임묘진은 시작하고 성장하고 출발하고 스타트하고 일어서고 또 교육하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이 다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분주하게 바쁘고 모든 것을 시작하고 성장하고 출발하고 공부하고 육성하고 하는 거죠. 임묘진에는 그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뛰어다니고 했지만 공부를 하고 했지만 결과가 바로바로 나질 않습니다. 결과는 가을에 나는 거죠. 그래서 임묘진에 있어서는 봄에 우리가 벼를 수확하기 위해서 모심기를 하죠. 아주 분주히 움직입니다. 우리가 논에 가서 물도 대고 또 논에 또 경작을 하고 또 모도 심고 아주 분주하게 생명체를 태동시키고 만들어가고 육성하는 그런 활동들이 아주 분주히 일어나죠. 그렇지만 이렇게 분주히 일어나지만 그것이 결국 즉시의 결과와 결실의 열매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묘진을 걸어왔다 이렇게 보면 분주히 시작하고 스타트하고 출발하고 육성하고 공부하고 또 이러한 사항들 속에서 씨앗 뿌리기를 하면서 참 분주하게 걸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결과는 즉시 나타나는 결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사주통변할 때도 큰 포괄적인 맥락에서 임묘진을 설명하는 거죠. 대운이 임묘진을 걸어왔다. 임묘진을 걸었으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하고 성장하고 출발하고 스타트하고 그리고 만들어가고 씨앗을 뿌리고 온 세상에 분주히 움직이는 그런 활동을 했겠구나라고 이렇게 통변을 하시면 되겠죠. 그것이 그대로 맞아 들어갑니다. 제가 사주 통변을 수많은 실전 명리의 사주를 통변했고 했지만 그럴 경우에 이와 같은 많은 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대운도 또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이 굶어 죽지 않고 생명체를 키워서 대대손손 그것이 대를 이어서 우리 DNA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농사 짓고 하는 거죠. 농사 짓고 사냥하고 하는 거죠. 결국은 농사를 짓고 농사가 풍요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명과 문화가 발달했듯이 그 생명체를 얼만큼 잘 육성하고 키우고 하는 거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 목의 계절에는 이런 생명체의 씨앗 뿌리기, 시작하기, 스타트하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기 위해서 봄에 씨앗 뿌리기 하고 벼농사 짓기 위한 모심기를 했습니다.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자, 그 다음 사오미로 가는 거죠. 자, 사오미로 가면 온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몸을 드러내죠. 몸을 드러내고 땀을 흘리면서 분주히 왔다 갔다 하고 대문 밖을 나섭니다. 그래서 펼치고 확장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열매 맺기를 한다라고 하죠. 이때 분주히 움직이고 나의 몸을 밖으로 드러내면서 세상 밖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젊어서 어린애들을 나름대로 밖으로 나가서 활동이 있을 거고, 청소년기에는 청소년기 그 부류에 걸맞지 않게 더 어떤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할 테고, 나이 들어서도 왕성하게 대문 밖에서 본인의 활동과 역량을 펼친다면 화대운이 되겠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속성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성장한 이러한 벼들을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물을 대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벼가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잡초도 제거해주고 우리의 육시들이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서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오미 화대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신유술 가을대운입니다. 가을대운은 이제 그 봄에 뿌려서 여름에 키우고 과실을 맺기 하고 했던 것을 거두고 결실하는 그러한 시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을 신유술은 거두고 내리고 하강하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가을이구나. 그러면 뭐든지 결실을 내리려고 하고 결과를 보려고 하고 많은 움직임이 있기보다는 이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겠구나. 그래서 그 가을인데 봄에 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계절의 어떤 속성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유술은 가을이 되면 세상이 온 산천이 좀 풍요롭습니다. 과실들과 벼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도구만 좋으면 얼마든지 많은 어떤 그런 결과물을 거둬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신유술 가을이구나. 가을에는 우리가 벼들을 다 자란 벼들을 거둬들이고 그리고 겨울을 위해서 그것을 쌓아두고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유술이 되면 모든 것을 다 거두고 그리고 하강하고 내리고 그리고 가두어 두려고 하는 그러한 예비 동작과 활동들을 하는구나. 그래서 봄에 하는 목의 활동들은 좀 걸맞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해자축입니다. 해자축은 겨울이면서 모든 것을 거두어서 압축하고 응축하고 웅크리고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정과 애정을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보다는 정신세계를 논할 수 있고 그리고 해가 뜨지 않는 그 바깥세상 해외적인 어떤 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압축, 응축, 웅크리고 애정사 이런 것들이 겨울에 다 일어나는 거죠. 겨울에 여름에 하는 활동, 봄에 하는 활동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겨울에서는 얼어 죽기 좋겠죠. 그래서 겨울은 뭐든지 보존하고 보관하고 대를 이어서 다음에 생명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축, 압축, 보호, 보존, 그 다음에 DNA를 다음 때로 옮기기 위한 그런 활동들, 이러한 활동들이 이제 겨울에 다 일어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계절에 맞는 활동을 하느냐, 이것을 두 번째 살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대운의 어떤 해석법에 있어서 제가 첫 번째는 순행이냐, 역행이냐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볼 때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야축으로 보라 이거죠. 그렇게 보고 이것이 계절의 속성이 어떤 계절의 속성이냐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주명리 무상론 26강, 특강, 필사기, 대운의 이해에 가시면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놓았고, 우선 제가 오늘은 대운의 해석법에 있어서 순행, 역행, 그 다음에 계절적인 요소, 두 번째 요소에서 계절적인 요소를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더 이 대운의 해석법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